사람의 운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는 말한다.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좋은 대학과 스펙이 있어야 한다고. 부모의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보았다. 세상은 냉혹하게 조건을 따지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뒤바꾸는 것은 숫자로 적히지 않는 것들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얼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얼굴에 스며있는 마음의 표정이다. 나는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섰지만 그 출발점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 번뿐인 스침에서 시작되었다. 단 몇 초의 눈빛이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 산업의 지도를 바꾸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1930년대 대구 먼지와 냄새와 가난이 뒤섞인 거리에서 아버지는 생애 첫 맞선 자리에 나갔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카페 데이트도 아니었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대화의 자리도 아니었다. 정해진 길을 따라 남녀가 조용히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맞선, 단 몇 초 동안의 걸음, 몇 걸음 사이에 상대를 결정해야 하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사업 구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채 솔직히 말해 결혼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가게를 키우는 일, 혼란의 시대의 기회를 잡는 일, 그의 마음은 이미 미래의 사업판 위를 뛰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길 위로 여러 여인이 지나갔다. 단정한 한복, 얌전한 눈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괜찮은 집안의 딸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평생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장사꾼들의 눈빛, 흥정하는 사람들의 손끝, 고난을 버티는 농부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과 속이 단단한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이미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날 스쳐 지나간 많은 얼굴 속에서도 특별한 울림을 느끼지 못했다. 이대로 형식만 치르고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한 사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화려한 비단 옷도 아니고 값비싼 장신구도 아니었다. 너무 평범해서 요즘 기준이라면 스쳐 지나가 버릴지 모를 그런 외모였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고 화장기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 그러나 그 여인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다.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집안은 어떤가? 이런 계산이 묻어나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 발걸음에만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다. 억지로 잘 보이려는 미소도 어색한 손짓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안의 중심을 따라 걷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길이 교차하는 단 한순간 그 여인이 아주 살짝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그때 그 눈을 보았다고 했다. 마주 앉아 오래 바라본 것도 아니었다. 정면으로 응시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옆얼굴, 잠깐 드러난 눈빛.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보았다.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안쪽 어딘가에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부드러웠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을 바위가 자리한 눈이었다. 겉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추운 겨울밤에도 꺼지지 않는 아궁이, 불같은 온기와 끈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직감했다.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고생이 와도 함께 버틸 수 있겠다. 이것은 설렘이 아니었다. 외모에 대한 호감도 아니었다. 사업가로서 인생을 내다보는 사람으로서 내려진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른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집안의 격이 맞지 않는다.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가 줄을 섰다. 모두가 반대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합리적인 말들이다. 그러나 인생은 계산으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아버지는 조건표를 보지 않았다. 눈을 보았다. 사람의 눈은 마음이 숨쉬는 창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신념은 내 어머니 박두를 여사를 통해 증명되었다. 결혼 후 그들은 대구 변두리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 방 한쪽에 쌓인 쌀자루 몇 포대, 다른 한쪽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장부. 오늘날의 거대한 삼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출발이었다. 비가 새어 장부가 젖고 외상값을 떼이고 직원들 밥을 지을 쌀이 떨어지는 날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은 생애 가장 귀한 한복 한 벌을 장롱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다. 누구나 그러하듯
여자로서의 꿈과 추억이 스며든 옷이었다. 그러나 집안 돈이 바닥나고 내일 끓일 국수 한 번을 살 돈조차 없던 날, 어머니는 그 한복을 조용히 꺼내들었다. 여보, 이거라도 내다 팔아야겠어요. 그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남편을 탓하는 눈빛도 없었다. 대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한복은 헌옷점에서 보잘것없는 가격으로 팔렸다. 단 3원 50전. 그러나 그 돈이 밀가루가 되고 국수가 되고 다음날 새벽 첫 매출이 되어 삼성 상해를 다시 살려냈다. 내가 나중에 경영자가 되어 수조 원의 투자를 결정할 때도 아버지는 종종 말했다. 삼성의 첫 투자금은 네 어머니 한복 한 벌이었다. 숫자만 보고 경영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의 뿌리를 아는 사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지 본 사람에게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다. 진짜 자본은 돈이 아니라 함께 버티겠다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언제나 얼굴에, 눈빛에, 표정에 드러난다. 그보다 더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밥그릇 하나다. 집에 변변한 식기도 없던 시절, 부모님은 단 하나뿐인 밥그릇을 사이에 두고 식사를 했다. 어느 날은 밥이 얇아 거의 죽에 가까웠다. 그때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오늘은 밥이 좀 얇네요. 대신 웃음은 2배로 채워 넣었어요. 그 밥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현실보다 관계를 먼저 붙드는 의식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다. 진짜 부부, 진짜 동지란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한 그릇을 나누면서도 웃을 수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나는 이 2가지 장면을 내 경영 인생 내내 잊지 않았다. 한 번에 스치면서 읽어낸 눈빛,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밥그릇의 표정. 여기서 나는 운을 부르는 얼굴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타고난 관상이 아니다. 마음의 선택이 쌓여 얼굴에 새겨진 결과다. 내 아버지는 한 사람의 얼굴에서 평생의 동지를 읽어냈고, 내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눈빛과 미소로 한 기업의 운명을 지탱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사람을 고용할 때, 파트너를 고를 때, 심지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먼저 얼굴을 보라고. 거울 속 내 눈빛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그 이력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복을 부르는 여성의 표정이 따로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특정한 이목구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표정이 바로 그 얼굴이라고.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선택한 사람, 조건이 부족해도 남의 삶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눈빛 속에 계산보다 책임이 먼저 비치는 사람, 그런 얼굴이 결국 한 가정을 살리고 한 회사를 일으키고 한 시대의 운을 바꾼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다. 단 몇 초의 눈빛, 단 한 번의 미소, 밥그릇 하나를 먼저 내미는 손짓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라. 피곤과 불만으로 굳어 있는가? 아니면 고단함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정의 선택 위에 쌓인다. 내가 평생 경험하고 또 내 부모에게서 배운 진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내가 배운 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라는 경영의 중심축이 되는 원리였다. 나는 그 원리를 삼성의 모든 현장에 직접 적용했다.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에게 사업을 맡기고 어떤 사람을 조직의 핵심에 둘 것인지 그 기준은 재능이나 학력 혹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먼저 그 사람의 얼굴, 더 정확히는 그 얼굴에 담긴 마음의 온도를 보았다. 냉정하게 말하자.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스펙이 뛰어난 사람도 끝없이 많다. 그러나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숫자로 움직이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위기가 터졌을 때, 상황이 꼬였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는 공통적인 표정이 있었다. 아버지가 박두를 여사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 바로 흔들리지 않는 눈과 부드러운 미소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만날 때 유심히 관찰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말은 화려한데 표정이 따로 노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켰다. 반대로 말주변도 부족하고 종종 실수를 하는데도 얼굴에 단단한 성실함과 책임이 배어있는 사람은 끝내 큰 인물이 되었다. 이 차이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없이 관찰하며 체득한 것이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 앞에서 보고서를 설명하고 있었다. 글은 완벽했고 숫자도 매끄러웠다. 그러나 나는 설명 중간에 그의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 보고서 본인이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것을 읽고 있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확히 그랬다. 나는 그때 확고한 기준을 세웠다. 눈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삼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뽑고 키워냈다. 그 중에서 진짜 인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세 가지였다. 첫째, 눈빛이 맑았다. 맑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혹 앞에서도 탐욕으로 흐려지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변명으로 탁해지지 않는다. 맑은 눈은 외부의 빛을 반사하는 눈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을 비추는 눈이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부서에 맡겨도 반드시 길을 만들었다. 둘째, 표정이 따뜻했다. 표정이 따뜻하다는 것은 겉으로 웃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책임질 각오가 마음에서 얼굴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1년짜리 일이 아니라 10년짜리 일을 맡겼다. 조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 셋째, 자세가 겸손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손끝이 바쁘고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은 고개가 낮다. 나는 임원회에서도 항상 의자를 직원들과 같은 높이에 맞췄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겸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창문을 깨끗이 유지하는 기술이다. 겸손한 사람의 자세는 질문을 통해도 드러난다. 잘할 줄 아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말하지만 모르는 것이 나올 때는 눈을 들고 묻는다. 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장 신뢰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숨기려 하는 사람은 결국 실수를 숨기게 되고 그 실수는 조직 전체를 뒤흔들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삼성의 젊은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먼저 얼굴을 보아라.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적혀 있다. 이 말은 관상을 보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어머니 얼굴에서 본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을 버틸 준비가 된 사람의 기품이었다. 그리고 그 기품이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도표가 아무리 화려해도 조직의 얼굴이 흔들리면 그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작은 회사라도 구성원들의 표정이 따뜻하고 눈빛이 단단하면 그 기업은 반드시 성장한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많은 얼굴을 보았다. 희망을 품은 얼굴, 계산을 품은 얼굴, 책임을 품은 얼굴, 그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얼굴. 기업의 미래는 결국 이 얼굴들이 모여 만드는 풍경이었다. 지금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지치는 얼굴인가? 책임을 지는 얼굴인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는 얼굴인가? 운을 끌어당기는 얼굴은 따로 있지 않다. 단지 마음의 방향을 바꿀 뿐이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게, 겸손하지만 물러서지 않게. 그 표정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투자다. 경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곤 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보십니까? 어떻게 몇 마디 대화, 몇 초의 눈빛만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믿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요. 사람을 믿어본 사람만이 사람을 꿰뚫어 본다. 그 믿음이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큰 손해를 가져온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기업은 있어도 사람을 믿지 않아서 성공한 기업은 없다는 사실을 삼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수많은 직원과 임원들, 젊은 관리자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능력은 시간이 키우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드러낸다. 능력은 배울 수 있다. 기술은 익힐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감추려 해도 얼굴에, 목소리에, 걸음에, 미소에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가르치되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부터 보라. 어느 날 삼성상해가 막 성장하려던 시절이었다. 젊은 관리자 하나가 맡은 사업에서 큰 손해를 냈다. 임원들은 모두 그를 해고하라고 했다. 회사의 초창기 작은 손해도 기업의 생명을 흔들던 때였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왜 이 일을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었나?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다. 회장님, 저는 회사가 저를 믿어준 만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변명도 회피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실수는 괜찮네. 그러나 실수를 감추는 그 두려움, 그걸 넘어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걸세. 그는 해고되지 않았다. 오히려 몇 년 뒤 그 부서는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사람 하나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사업 하나를 살려냈다. 이 경험은 내게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과 사람을 버리는 리더십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를 만든다. 나는 평생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고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문서보다 먼저 본 것은 사람의 얼굴, 회의 내용보다 먼저 들은 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서의 숫자는 조작될 수 있지만 사람의 표정은 조작될 수 없다. 나는 특히 3가지 순간을 주의 깊게 보았다. 첫째, 실수했을 때의 얼굴. 둘째, 누군가를 대할 때의 얼굴. 셋째, 혼자 있을 때의 얼굴. 실수했을 때 웃는 사람은 위험하다. 누군가를 대할 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은 더 위험하다.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흐트러지는 사람은 조직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젊은 관리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그 시스템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다. 삼성은 장비로 경쟁한 회사가 아니다. 기술만으로 경쟁한 회사도 아니다. 사람의 얼굴로 경쟁한 회사였다. 내 어머니의 단단한 눈빛, 아버지의 직감,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맑은 표정이 오늘의 삼성을 만든 재산이었다. 나는 말하고 싶다. 기적은 거대한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적은 한 사람의 눈빛, 한 사람의 태도, 한 사람의 표정에서 싹튼다. 그 작은 싹을 볼 줄 아는 리더만이 큰 숲을 만들 수 있다. 나는 경영자의 자리에서 오래 있었다. 그 자리는 외로웠다. 누구도 내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나 역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경영학 책이 아니었다. 세계 유수기업의 전략 보고서도 아니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을 끝까지 믿는 마음, 그리고 얼굴에서 읽어내던 작은 신호들이었다. 경영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 경영의 뿌리는 숫자 이전에 존재한다. 그 뿌리는 바로 신뢰다. 그리고 나는 그 신뢰를 항상 한 가지 방식으로 확인했다. 바로 얼굴이 흔들리지 않는가였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말은 다듬을 수 있지만 눈빛은 다듬을 수 없다. 자세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긴장할 때의 호흡은 숨길 수 없다. 어느 날 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 산업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 나는 여러 임원에게 그 사업을 검토하게 했다. 어떤 이는 그 사업이 위험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이 나뉘어 갈등이 커질 때였다. 그 순간 나는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 임원은 조용히 있었다. 말도 적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자료를 흡수하듯 꼼꼼히 읽고 있었다. 입술은 흔들리지 않고 손끝도 떨리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자신감에 빠져있지도 않았다. 그저 본질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의 결론은 뭔가? 그는 잠시 눈을 들고 말했다.
회장님,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분석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책임이 있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실패하면 남 탓이라는 성향이 아닌 성공과 실패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려는 사람의 태도였다. 나는 장부의 숫자보다 그 얼굴의 표정을 믿었다. 그 프로젝트는 훗날 삼성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었다. 그 임원은 크게 성장했고 삼성은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다시 확신했다. 숫자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얼굴은 진심을 알려준다. 그리고 기업은 진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갈 때 비로소 길을 만든다. 삼성을 일으키면서 나는 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을 통해 확장된다. 공장도 기술도 자본도 사람보다 먼저 올 수 없다. 사람이 없으면 기술은 움직이지 않고 자본은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늘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탓하는가? 문제를 탓하는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그 얼굴에는 항상 불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는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다.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은 성공했을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성공했을 때 자기 공만 내세우는 사람은 위험하다. 겸손은 성공의 순간에 드러난다. 겸손한 사람의 표정은 언제나 비슷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말투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다. 성공의 순간에도 그 얼굴은 조용하고 정직하다. 세 번째 질문. 이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짓는가? 나는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 즉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누르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삼성의 리더는 실력 이전에 반드시 따뜻한 얼굴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은 강한 사람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리더의 신뢰 속에서 약한 사람들까지 함께 일어설 때 성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깨달았다. 거대한 성장은 거대한 전략에서 나오지 않는다. 거대한 성장은 작은 얼굴 하나, 작은 표정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 표정이 회사의 문화가 되고, 문화가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기업의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말한다. 사람의 얼굴만 읽을 줄 알면 기업의 미래도 읽을 수 있다. 기업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평생 수많은 전략을 만들고 수많은 혁신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전략도 사람의 표정이 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삼성이 작은 상해에서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술도 자본도 운도 필요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 즉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회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바뀌고 기술은 진화한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분위기, 그 회사만의 내면의 공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공기가 건강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공기가 흐려지면은 아무리 스펙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조직을 이끌며 가장 먼저 바꾸려 한 것이 복지나 규율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표정은 말보다 먼저 변하고 목소리보다 깊게 흔들린다. 그리고 표정이 변하면은 그 뒤에 업무, 소통, 성과가 따라온다. 어느 날의 일이다. 한 부서에서 성과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임원들은 외부 환경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직접 그 부서를 찾았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보는 것이었다. 그 부서의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높게 쌓여 있었고 다들 정신없이 일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는 딱 한 가지를 느꼈다.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다. 눈빛은 피로해 있었고 상호 간의 대화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나는 부서장을 조용히 불러 말했다. 자네, 직원들의 표정을 본 적은 있나? 그는 놀란 듯 말했다. 예? 나는 다시 말했다. 자네가 직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야. 그 대화를 계기로 그 부서는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성과 압박을 줄이고 업무 속도를 재조정하고 서로의 작은 수고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부서는 그룹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팀이 되었다. 능력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서 신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편안해야 일이 움직인다.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진실을 말한다. 불안한 조직은 눈빛이 흔들리고 공포의 조직은 표정이 얼어붙는다. 반대로 믿음의 조직은 눈빛이 단단하고 희망의 조직은 표정이 밝다. 그러므로 기업의 리더라면 무엇보다 먼저 직원들의 표정을 살펴야 한다. 그 표정이 바로 기업의 현재이자 미래다. 나는 스스로에게도 늘 엄격하게 물었다. 내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인가? 리더의 표정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가 불안하면 직원은 두려워한다. 리더가 차갑다면 조직은 경직된다. 리더가 흔들리면 회사는 무너진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표정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밖에서는 평가와 비판이 몰아쳤고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다짐했다. 내가 흔들리면 회사도 흔들린다. 그래서 나는 회의실에서,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직원들과 마주할 때면 늘 같은 태도로 앉았다. 어깨는 편안히 내리고 눈빛은 단단하되 부드럽고 입가에는 아주 작은 여유를 담았다. 그건 내가 만든 위대해 보이기 위한 표정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기 위한 책임으로 만든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걸쳐 확신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단 한 번의 스침에서 어머니를 선택했듯 삼성도 많은 결정적 순간에 한 사람의 표정에서 운명의 전환점을 찾았다. 따뜻한 표정, 단단한 눈빛, 겸손한 자세,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기업은 비로소 사람이 사는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은 어떤 위기에도 꺾이지 않는다.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기술, 수많은 자본, 수많은 전략을 다루어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언제나 같았다.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품은 책임감의 온도였다. 나는 그 책임감을 미세한 눈빛, 작은 표정, 단정한 자세 속에서 읽어왔다. 그리고 그 작은 신호들이 결국 삼성을 지탱한 기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회장님,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미 얼굴에서 답을 말하고 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따라 서서히 얼굴 위에 각인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나는 믿었다. 얼굴이 어둡고 말을 가볍게 내뱉으며 책임보다 변명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는 운이 머물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이 곱고 말투가 안정되어 있으며 행동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반드시 길이 열린다. 나는 이 원리를 수천 번, 수만 번 경험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 말게. 끝까지 견디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게. 나는 경영자 시절 직원들과 눈을 맞출 때 그 사람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설명은 유창하지만 눈빛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흔들린다. 반대로 말 주변은 부족해도 눈빛이 담담하고 목소리가 짧고 단단하며 미소가 억지스럽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짊어지는 인물이었다. 조직을 오래 지켜보면 알게 된다. 사람의 내면은 어김없이 얼굴로 드러난다. 이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한 번은 중요한 해외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팀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팀이 팽팽하게 맞섰다. 모두 그럴듯한 자료와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나는 보고서를 본 뒤 회의실에 앉아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표정이 흔들렸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눈빛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료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침착하게 현장의 결함을 짚었고 필요할 때만 단호히 말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조급함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보기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믿었다. 그 사업은 훗날 삼성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숫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결정한 선택이었다. 리더는 늘 외로운 자리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룹 본관을 지나며 직원들의 표정을 봤다. 누군가는 피로했고 누군가는 긴장했고 누군가는 단단했다. 표정은 입으로 하지 않는 보고서였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자네 얼굴이 자네의 오늘을 말해주고 있네. 직원 한 명의 얼굴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팀이 살아났고 팀의 표정이 밝아지면 사업이 회복됐다. 회사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은 얼굴에서 드러난다. 나는 말한다. 좋은 얼굴은 운을 끌어오고 나쁜 얼굴은 운을 밀어낸다. 하지만 좋은 얼굴이란 미남, 미녀의 얼굴이 아니다. 책임을 지는 얼굴, 남을 배려하는 얼굴, 불평보다 해결을 먼저 생각하는 얼굴이다. 이런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성실함, 매일의 태도가 쌓여 조금씩 조용히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 얼굴이 오늘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가? 리더의 얼굴은 조직의 얼굴이 된다. 직원의 표정은 회사의 건강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얼굴들 위에 회사의 운이 만들어진다. 삼성을 일으킨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의 얼굴을 읽어내는 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그 힘이 켜켜이 쌓여 조직을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나는 경영을 하며 깨달았다. 기업의 운명은 리더의 얼굴에서 시작해 직원들의 얼굴에서 완성된다. 그러므로 얼굴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얼굴은 인생의 기록이며 회사의 미래이며 결국 운명의 방향을 비추는 창이다. 이제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 미래를 향하고 있는가? 그 얼굴은 책임을 품고 있는가? 신뢰를 만들고 있는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얼굴은 거울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얼굴은 당신의 삶 전체가 드러나는 무대이자 당신이 걸어갈 운명의 방향이다. 당신의 얼굴이 바뀌면 당신의 길도 바뀐다. 리더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위기가 아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언론이 흔들고 내부가 불안해질 때 그때는 오히려 집중하게 된다. 진짜 어려운 순간은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였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 기술 실패, 해외 경쟁사의 압박, 내부 부서 간 갈등. 그때마다 조직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살아있다는 것은 표정이 밝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 안에 책임감, 결심, 신뢰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광고 사진처럼 멋진 표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작게 빛나는 표정.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묵묵히 버티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들을 잊지 못한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아직 작고 연약하던 시절, 야근으로 지친 직원들이 새벽녘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오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피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포기된 눈빛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오늘도 해냈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회사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있다. 사람의 얼굴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정직해진다. 위기가 오면 기업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본색은 항상 사람의 표정에서 먼저 나타난다. 나는 직원들과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 문제 해결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이미 패배한 얼굴이었다. 반대로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꺼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결국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문제가 오면 먼저 기회를 보는 사람, 문제가 오면 먼저 변명을 찾는 사람. 전자의 얼굴은 단단하고 후자의 얼굴은 흐릿하다. 단단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흐릿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작은 흔들림에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말보다 방향을 보았다. 말은 누구나 꾸밀 수 있다. 보고서를 멋지게 만들 수도 있고 숫자를 예쁘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얼굴이 향하는 방향은 조작할 수 없다. 책임을 향하는 얼굴인지, 안전을 향하는 얼굴인지, 성장을 향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자기 보호만을 향하는 얼굴인지, 그 방향은 눈빛에서, 걸음에서, 아주 작은 표정에서 드러났다. 나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다. 말로는 누구나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은 작은 소리도 숨기지 못한다. 얼굴이 진실을 말하고 그 진실이 결국 운명을 이끈다. 내가 믿는 얼굴의 법칙 3가지. 불안은 눈빛에 먼저 나타난다. 불안한 사람은 목표보다 결과를 걱정하고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의식한다. 그 눈빛은 깊지 못하고 얕게 흔들린다. 책임감은 입술에 나타난다. 책임지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고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그 입술은 과장되지 않고 단단하다. 희망은 자세에 나타난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깨가 펴져 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몸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 자세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준다. 나는 경영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볼 때 머리가 아니라 얼굴을 보라.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함께 담겨 있다. 삼손의 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 아버지가 어머니의 얼굴에서 운명을 읽었던 것처럼 나 역시 수많은 직원의 얼굴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위기의 조짐을, 미래의 방향을 보았다. 얼굴은 운명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그 나침반을 읽을 줄 아는 리더만이 조직을 흔들림 없이 먼 미래로 이끌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평생의 진실로 믿었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그리고 얼굴은 그 운명이 시작되는 자리다. 세월이 흐르고 내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얼굴과 운명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감 같았던 것이 수천 명의 직원을 만나고 수백 명의 리더를 세우고 수많은 위기와 복구의 순간을 거치면서 하나의 철학으로 굳어졌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말해준다. 그리고 기업의 얼굴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기의 표정이다. 삼성을 이끌던 어느 시기 회사는 커졌지만 조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성과 압박, 속도 경쟁, 글로벌 확장, 이 모든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위험한 변화를 발견했다. 직원들 사이에 기계적 표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말은 예의 바르고 뭔가는 부지런했지만 눈빛에서 기쁨과 자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 현상을 무섭게 보았다. 기업이 무너지는 순간은 항상 숫자가 아니라 얼굴에서 먼저 온다. 그래서 나는 모든 회의를 멈추고 임원들을 불렀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지시를 내렸다. 사람의 얼굴을 다시 살려내라. 그 말은 거창해 보였지만
실은 아주 구체적인 지시였다. 나는 경청의 문화를 다시 세우라고 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얼굴은 경직된다. 하지만 진심을 듣는 순간 얼굴은 풀린다. 리더가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직원은 다시 자신을 회사의 일부로 느낀다.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표정의 힘이다. 듣는 순간 상대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 얼굴이 내 얼굴을 바꾼다. 그 조용한 변화가 조직의 공기를 되살린다. 나는 칭찬을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칭찬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칭찬은 얼굴에 주름을 펴고 눈빛을 맑게 하는 가장 빠른 방식이다. 그 칭찬이 진심에서 나올 때 한 사람의 표정이 하루를 버티게 한다. 리더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순간 그 팀은 살아나기 시작한다.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표정의 회복이다. 나는 따뜻함을 조직의 능력으로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약함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따뜻함은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이다. 따뜻한 사람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조직만이 오래 살아남는다.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얼마나 냉철한가 보다, 얼마나 뜨겁게 마음을 품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여러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더의 얼굴이 표정을 잃으면 조직의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직접 본 진실이었다. 어느 날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삼성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던 시기, 한 신입 사원이 실수로 큰 손해를 낸 일이 있었다. 책임자들은 모두 그의 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직접 불렀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변명도 교만도 없었다. 겸손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결의만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다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그를 해고하지 않기로. 그 한 사람의 얼굴에서 나는 성장을 봤고 그 성장은 결국 팀 전체를 살리는 불씨가 되었다. 실력은 시간이 만든다. 그러나 태도는 얼굴이 말해준다. 얼굴에서 읽히는 태도 하나가 기업의 10년을 바꾸는 순간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내가 인생 후반기에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화려한 전략도 천재적인 인재도 아니다. 사람의 얼굴을 살리는 힘이다. 얼굴이 살아있는 조직은 반드시 살아남고 얼굴이 죽은 조직은 어떤 전략을 가져다 놔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얼굴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 신뢰, 성실, 책임, 그리고 따뜻함. 사람의 표정이 변하면 조직이 변하고 조직의 분위기가 변하면 성과가 변한다. 결국 기업의 운명은 책상 위의 보고서가 아니라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단호히 믿는다. 사람의 얼굴이 곧 기업의 미래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꾸는 힘은 리더의 눈빛 하나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얼굴을 읽어내는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사람을 믿고 배신도 당해보고 다시 믿어보면서 차츰 쌓여가는 경험의 깊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 경영자로 살아오며 얻은 가장 확고한 결론은 이것이다. 사람은 결국 자기 얼굴을 따라 살아간다. 기업은 결국 구성원들의 얼굴을 따라 성장한다. 나는 이 진실을 수없이 확인했다.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그 사람의 데이터가 바뀌고 한 팀의 얼굴이 달라지면 그 팀의 성과가 달라지며 한 리더의 얼굴이 단단해지면은 기업 전체의 흐름이 달라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묻곤 했다. 회장님, 얼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매우 중요하지. 얼굴은 말보다 먼저, 성과보다 깊게, 기술보다 정확하게 모든 진실을 담고 있네. 나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표정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 번은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형 투자를 앞두고 있었다. 재무팀은 위험하다고 했고 전략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논리는 서로 충돌했고
자료는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나는 모든 자료를 내려놓고 임원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두 개의 흐름을 읽었다. 하나는 불안으로 흐려진 얼굴, 또 하나는 책임을 짊어지려는 얼굴.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 책임의 얼굴에서 기업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 투자 결정은 훗날 삼성을 세계 시장의 핵심에 올려놓았다. 논리의 승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얼굴이 선택을 이끌고 그 선택이 기업의 역사가 되었다. 얼굴이 흔들리는 조직은 어떤 전략을 써도 흔들린다. 나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글로벌 기업들을 벤치마킹했다. 최신 시스템, 뛰어난 전략, 완벽한 분석. 그러나 그 기업들 중 일부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회의실에서 리더들의 얼굴이 자신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더의 얼굴이 경계로 굳어 있을 때 부하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얼어붙는다. 얼어붙은 얼굴들로는 어떤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다. 삼성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전략 때문이 아니라 어려울 때 직원들의 얼굴이 끝까지 단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조직의 내면의 기초 체력이라고 불렀다. 기초 체력이 있는 조직만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진다. 리더의 얼굴은 기업의 기후를 만든다. 한 번은 신사업을 추진하던 시절 어느 부서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보고서는 잘 작성되어 있었지만 표정 속에는 결의가 없었다. 나는 부서장을 불러단 하나를 물었다. 자네, 요즘 어떤 얼굴로 직원들을 만나고 있나?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나는 다시 말했다. 리더가 긴장하면 조직이 얼어붙네. 리더가 두려워하면 조직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지. 리더가 단단해지는 순간 조직은 안심한다네. 그 부서장은 며칠 후 다시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제가 표정을 바꾸니 직원들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리더의 얼굴 하나가 팀 전체의 공기, 속도, 관계, 성과까지 바꿔놓았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표정을 속이려 하지만 표정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실적을 포장할 수 있지만 조직의 얼굴은 절대 포장되지 않는다. 그 얼굴이 강하면 기업은 강하고 그 얼굴이 약해지면 기업도 약해진다. 그리고 기업의 얼굴을 바꾸는 일은 항상 리더의 얼굴에서 시작했다. 따뜻함과 단단함을 동시에 가진 얼굴, 말보다 책임이 앞서는 얼굴,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드러나는 얼굴. 이 얼굴들이 모였을 때 기업은 성장했다. 나는 그것을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조용한 힘이라고 불렀다. 결국 나는 평생의 경험 끝에 이 결론을 남긴다. 사람의 얼굴이 곧 운명이다. 기업의 얼굴이 곧 미래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하루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기업을 오래 이끌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숫자가 멈추고 전략이 흔들리고 시장이 뒤틀리는 순간,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술도 자본도 시스템도 아니다. 사람의 얼굴이다. 나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다. 세계 시장과 경쟁하며 앞서 나가던 시기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던 시기에도 기업의 첫 번째 신호는 언제나 사람의 표정에서 나타났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순간 조직은 숨을 잃고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회사는 방향을 잃는다. 그렇기에 나는 누구보다 먼저 얼굴을 살피는 리더가 되고자 했다. 나는 여러 차례 얼굴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사람들은 묻곤 한다. 회장님, 그 수많은 혁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혁신이었습니까? 나는 단 하나를 가리킨다. 사람의 얼굴을 되찾는 혁신이라고. 이 혁신은 대대적인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며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의 내부 공기를 바꾸는 일이었다. 불신의 공기를 신뢰의 공기로 바꾸고 경직된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바꾸고 두려운 표정을 결심의 표정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얼굴이 살아나면 조직이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면은 성과가 따라온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을 보며 나는 네 가지를 판단했다. 첫째, 이 조직에 긴장이 지나치게 쌓였는가? 둘째, 리더가 혼자서 책임을 끌어안고 있는가? 셋째,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가? 넷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는가? 나는 종종 회의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 방향으로 가도 괜찮은가? 표정은 말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정직하다. 삼성의 큰 개혁과 새로운 도약은 언제나 사람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졌다. 한 번은 삼성의 방향을 뒤흔들 걸작 같은 장면이 있었다. 나는 공장 시차를 나갔다. 그날 직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피로와 의심이 스며 있었다. 나는 관리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요즘 직원들의 얼굴이 어둡네. 그는 설명했다. 업무가 늘어났고 성과 압박이 커졌고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업무도 목표도 아니네. 문제는 믿음이 줄어든 것이네. 믿음이 줄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어두워지면 조직은 멈추네. 그날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목표 구조를 재조정하고 팀 간의 경쟁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리더들이 직원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새로운 원칙을 도입했다. 몇 달 뒤 나는 같은 공장을 다시 찾았다. 그때 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았다. 기계의 소리도 기술의 수준도 변했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직원들의 얼굴이었다. 얼굴은 다시 밝아졌고 눈빛은 다부졌으며 표정에는 다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공장은 다시 살아났다.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도 회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경영자는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리더는 얼굴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사람의 얼굴을 지켜줘야 한다. 좋은 얼굴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는 삶, 성실한 선택, 남을 배려하는 마음, 두려움보다 용기를 앞세우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쌓여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 그리고 그 얼굴들이 모여 회사의 얼굴이 된다. 아버지가 단 한 번의 스침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인생을 결정했던 것처럼 삼성 역시 수많은 얼굴 속에서 운명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후배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업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보고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얼굴을 보게. 표정을 잃은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얼굴이 살아있는 조직만이 위기에도 다시 걷고 고난에도 다시 일어서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얼굴이 바로 그 기업의 운명이고 그 얼굴을 지키는 것이 경영자의 첫 번째 책무다. 내가 평생을 걸쳐 지켜본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얼굴, 기업을 살리는 얼굴과 기업을 무너뜨리는 얼굴, 조직을 따뜻하게 만드는 얼굴과 조직을 차갑게 만드는 얼굴, 그 차이는 작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언제나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은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마음은 결국 얼굴로 흘러나온다. 표정은 억지로 만들 수 있어도 마음에서 나온 눈빛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나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수많은 리더를 세웠고 수많은 사업을 키웠으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다. 사람의 얼굴은 그의 내면의 시간을 말해준다. 나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과거 실적보다 그 얼굴이 살아온 시간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두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맑은 사람과 얼굴이 흐린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든다. 맑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배움을 남기고 실수 속에서도 책임을 찾으며 성공 속에서도 교만을 경계한다. 반면 흐린 얼굴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 불평을 키우고
실수 속에서 변명을 찾으며 성공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나는 얼굴 하나에 담긴 시간의 흔적을 보며 그 사람의 미래를 예상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대부분 틀리지 않았다. 나는 실력보다 얼굴의 품질을 먼저 보았다. 사람들은 능력이 성공을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다. 얼굴의 품질. 얼굴의 품질은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신뢰의 눈빛. 둘째, 겸손의 표정. 셋째, 책임의 입술. 넷째, 용기의 자세. 이 4가지가 갖춰진 얼굴은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4가지가 없는 얼굴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진다. 나는 늘 말했다.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있다. 한 번은 조직의 가장 큰 위기를 마주했을 때였다. 외부 압박은 거셌고 내부의 불안은 커지고 있었다. 그때 수많은 보고서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왔다. 어떤 보고서는 우리를 비관했고 어떤 보고서는 무리한 낙관을 했다. 그러나 나는 보고서를 보지 않았다. 책임자들을 불러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3명의 얼굴이 내 눈에 들어왔다. 한 명은 두려움이 가득했고 한 명은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쳤으며 마지막 한 명은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얼굴은 단단했다. 나는 그에게 임무를 맡겼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말이 아니라 얼굴의 결심이 회사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 리더는 이후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을 돌파했고 그 위기는 삼성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이 우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우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우리를 구했다. 나는 확신한다. 기업의 운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서 결정된다. 건물과 설비는 바꿀 수 있다. 전략과 구조도 재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은 결코 새로운 길을 걷지 못한다. 얼굴은 조직의 거울이다. 리더의 얼굴이 흔들리면 조직은 흔들리고 리더의 얼굴이 단단해지면 조직은 다시 일어난다. 나는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얼굴,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얼굴, 직원들이 지칠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얼굴, 기업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잃지 않는 얼굴. 이 얼굴을 가진 리더만이 기업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말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고 그 기업의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꿀 힘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을 숨길 수 있지만 진심은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은 내 경영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정확한 원칙이었다.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기술보다 빠르고 자본보다 강하며 전략보다 깊다. 그 힘은 언제나 사람의 진심에서 나오고 그 진심은 결국 얼굴이라는 창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다. 리더는 그 창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창이 맑을 때 조직은 맑아지고 그 창이 흐릴 때 조직은 반드시 흔들린다. 나는 이 단순한 원리를 대기업의 심장에 직접 새겼다. 나는 어떤 사업보다 먼저 얼굴 관리를 시작했다. 삼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은 정교해지고 구조는 복잡해졌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다.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나는 더 단순한 판단 기준을 찾았다. 그 기준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인사전략 신사업에 보고를 받을 때 항상 담당자의 표정과 눈빛을 먼저 살폈다.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표정이 흔들리면 그 사업은 반드시 문제가 생겼다.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표정이 단단하면 그 프로젝트는 끝내 길을 찾아갔다. 나는 이 원리를 젊은 리더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다. 수치를 보는 것은 기술이고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지혜다. 기업을 이끄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지혜다. 한 번은 글로벌 진출을 앞둔 중대한 회의가 있었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 거대한 투자를 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보고서는 찬반으로 나뉘었고 임원들의 의견도 갈렸다. 나는 회의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들 말은 다 옳아. 하지만 나는 말이 아니라 얼굴을 보겠네. 그리고 나는 반대 의견을 냈던 임원을 지목했다. 그는 조용했다. 감정적으로 들고 일어나 주장하는 사람보다 침묵 속에서 책임을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네 왜 반대한 건가?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회장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리스크를 견딜 체력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직한 현실 인식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서 책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책임의 표정 하나로 삼성은 수조원의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었다. 숫자가 회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회사를 살린 순간이었다. 기업의 진짜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사라질 때 온다. 나는 기업에서 가장 위험한 징후는 성과 하락이나 시장 위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짜 위기는 이것이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질 때 의욕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흔들리고 열정이 메말라가며 눈빛이 도망가고 웃음이 없어진다. 그 순간 조직은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 보고서는 아직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기업의 내면의 체력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이 직원들의 표정이었다. 부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얼굴이 무거워지고 조직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얼굴이 밝아졌다. 얼굴은 조직의 심장 박동 같은 신호였다. 나는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얼굴을 지켜주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리더가 직원들의 얼굴을 지키면 직원들은 회사의 얼굴을 지킨다. 그 회사의 얼굴이 바로 브랜드의 신뢰가 된다. 그래서 나는 리더에게 따뜻함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다. 따뜻함은 약함이 아니다. 따뜻함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업의 성장 엔진이었다. 나는 따뜻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어떤 실력자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왜냐하면 따뜻함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용기였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다.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생각의 깊이, 책임의 크기, 신뢰의 넓이,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방향이다. 기업은 기술로 성장하지만 얼굴로 살아남는다. 리더는 결정을 내리지만 얼굴이 조직을 움직인다. 전략은 회사를 넓히지만은 얼굴은 회사를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했다. 사람의 얼굴이 바뀌면 회사의 운명이 바뀐다. 얼굴이 살아있는 조직은 어떤 위기도 반드시 넘어선다. 경영의 길을 오래 걸어오면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다.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표정의 문제를 넘어서 리더십의 본질, 기업 문화의 뿌리, 그리고 인간의 성숙에 관한 질문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조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지나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얼굴은 삶의 방향이 쌓여 완성된다. 그리고 그 얼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도, 재능도, 스펙도 아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선택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얼굴을 만든다.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서 얼굴의 기본이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 더 단정해진다. 더 성실해지고, 더 공손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나 내가 보려고 했던 얼굴은 그 모든 보여지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얼굴이었다. 보고서 뒤에 숨어있던 진짜 표정, 회의가 끝난 뒤 복도로 나오는 걸음걸이, 실수한 뒤 혼자 남아있는 침묵의 눈빛,
이 순간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장면이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보지 말게. 그의 가장 조용한 순간을 보게. 조용한 순간에도 붕괴되지 않는 사람, 혼자 있어도 자기 기준을 지키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책임을 스스로 챙기는 사람, 이들이 결국 기업의 중심축이 되었다. 사람의 얼굴은 삶을 버티는 힘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성과, 재산, 명성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길게 쌓인 버티는 힘이 있다. 버틴다는 것은 아무 감정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다. 버틴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넘기기 위해 자신을 붙잡고 지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정신을 고추 세우는 일이다. 그 힘은 얼굴로 드러난다. 삶의 무게를 버티는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조급하지 않은 호흡, 작지만 단단한 표정이 있다. 나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큰 일을 맡겼다. 이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왠지 그 확신이 들 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나는 임직원 800명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의 얼굴을 담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곧 회사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얼굴의 중요성이 스스로 증명되었다. 한 부서가 활기를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표정이었다. 한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도 기술이 아니라 표정이었다. 선과 그래프보다 빠르게 변하는 것이 얼굴이었고 얼굴이 변하는 속도가 조직의 회복 속도였다. 리더의 얼굴은 조직의 기후를 만든다. 나는 회사의 리더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리더의 얼굴 하나가 팀의 온도를 결정한다. 리더가 조급하면 팀은 흔들린다. 리더가 피곤해하면 팀은 지친다. 리더가 두려움을 드러내면 팀은 공포에 빠진다. 반대로 리더의 얼굴이 단단하면 팀은 안심하고 리더의 얼굴이 따뜻하면 팀은 서로를 지탱하며 리더의 얼굴이 담대하면 팀은 불가능을 도전한다. 그래서 나는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더의 눈빛 하나로도 조직은 다시 일어난다. 그 눈빛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 단단하고 진실되고 불필요한 과장이 없는 눈빛이면 충분하다. 결국 나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사람의 얼굴은 그의 인생이 쓰고 기업의 얼굴은 구성원이 함께 쓴다. 기업은 결국 사람들의 표정 위에 세워진다. 그 표정이 따뜻하면은 기업은 사람을 모으고 그 표정이 단단하면 기업은 위기를 넘고 그 표정이 맑으면은 기업은 멀리 간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다. 사람이 기업을 만들고 사람의 얼굴이 미래를 만든다. 그 얼굴 하나가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꾼다. 나는 평생 동안 경영을 하며 한 가지 장면을 똑똑히 기억한다. 수많은 직원들이 아침마다 회사의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그 장면은 단순한 출근 행렬이 아니었다. 나는 그 얼굴들 속에서 그날 회사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를 읽을 수 있었다. 어떤 날은 얼굴이 가볍고 눈빛이 힘차서 그날 하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알았다. 어떤 날은 미세한 피로와 경직된 표정이 섞여 있어 조금 더 긴장하고 주변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신호였다. 기업은 숫자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 기업의 오늘과 내일은 사람의 얼굴이 말해준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얼굴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심장의 상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얼굴은 내 마음의 날씨, 내 신념의 무게, 내 내면의 방향을 정확히 드러낸다. 리더라면 자신의 얼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내 얼굴이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내 표정이 지치면 직원들의 마음이 지친다. 리더의 얼굴은
문서보다 크게, 지시보다 빠르게 조직의 공기를 바꾼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이면 보고서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다. 나는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가? 이 표정으로 오늘의 결정을 견딜 수 있는가? 리더의 얼굴은 그 사람의 철학이자 조직이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용기였다. 나는 실력보다 얼굴이 담고 있는 무게를 읽었다. 실력은 일시적일 수 있다. 경험은 쌓이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얼굴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는다. 얼굴의 무게는 바로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책임져 왔는가의 기록이다. 실수를 해도 표정이 단단한 사람, 어려움을 만나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이들은 모두 얼굴에 그들의 시간, 경험, 인격, 신념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신뢰했다. 그 신뢰는 실수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기업은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단 4명만 있어도 움직인다. 반대로 실력이 뛰어나도 얼굴이 흔들린 사람 10명은 기업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어느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임원이 대규모 투자 실패로 인해 조직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었다. 모두가 그 임원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다. 그는 도망가지 않을 얼굴이었다. 부끄러움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지친 기색도 있었지만 그 속에 한 가닥의 결심이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회장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바로잡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결정했다. 그 얼굴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후 그 프로젝트를 정상화시켰고 그 경험은 그에게 리더로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한 가지 확신을 더 갖게 되었다. 기회는 능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무게가 있는 사람에게 간다. 사람의 얼굴은 기업의 정신적 자산이다. 건물은 자산이다. 기술도 자산이다. 브랜드도 자산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얼굴에 신뢰가 쌓이면은 브랜드가 강해지고 얼굴에 책임이 쌓이면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얼굴에 따뜻함이 쌓이면 조직이 오래간다. 삼성은 기술로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 얼굴로 버텨낸 기업이었다. 그 얼굴에는 아버지 세대의 눈빛, 어머니 세대의 용기, 직원들의 땀과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하고 기업의 얼굴은 그 기업의 미래를 말한다. 그리고 그 얼굴은 단 하루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더 나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더 나은 운명을 만들고 더 나은 얼굴을 가진 조직이 더 큰 미래를 만든다. 사람의 얼굴 하나가 기업을 살리고 표정 하나가 한 세대의 길을 바꾸는 순간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사람의 얼굴이 곧 기업의 힘이다. 내가 평생 경영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질문이 있다.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가?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영역으로 귀결된다. 사람의 얼굴은 내면의 품격을 반영하고 그 품격이 기업의 안정과 성장 그리고 문화의 본질을 만든다. 기업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도를 지키고 그 시스템을 실행하고 그 문화 위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실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말하지 않는 약속이다. 사람은 입으로 많은 약속을 한다. 목표를 이루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그러나 그 약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책임을 회피할 사람은 얼굴에서 이미 조짐을 드러낸다.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사람은 말은 강해도 눈빛이 비어있다. 반대로 진짜 책임질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얼굴이 말하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없고 두려움 속에서도 조용한 결심이 있었다. 나는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확신은 항상 얼굴에서 먼저 왔다. 기업의 위대한 순간은 얼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삼성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때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다. 기술의 발전이나 전략의 변화보다 앞서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바뀌었다. 죽은 표정이 살아나고 불안한 눈빛이 안정을 찾고 지친 자세가 다시 곧게 펴지는 순간 기업의 미래가 새로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변화를 정신의 점화라고 불렀다. 사람의 얼굴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와 함께 움직이는 동반자가 된다. 얼굴이 살아난 조직은 어떤 위기도 견딜 수 있는 생명력을 갖는다. 나는 마지막 세대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리더의 얼굴은 기업의 날씨를 바꾼다. 리더가 불안하면 조직 전체가 비바람이 된다. 리더가 분노하면 팀은 얼어붙는다. 리더가 무표정이면 직원들은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리더의 얼굴이 단단하고 따뜻하면 조직의 하늘은 개고 팀의 공기는 살아나며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말로 만들 수 없다. 그 변화는 얼굴 하나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리더들에게 늘 강조했다. 당신의 얼굴을 관리하는 것은 사소한 미용이 아니라 기업 문화를 세우는 첫 번째 경영이다. 얼굴은 곧 역사의 방향이다. 나는 삼성을 세우며 깨달았다. 기업의 역사는 전략으로 쓰이지 않는다. 기업의 역사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얼굴로 쓰인다. 어머니의 평온한 눈빛이 없었다면 삼성의 첫 겨울은 지나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단 한 번의 스침에서 본 그 깊은 표정이 없었다면 삼성이라는 씨앗은 아예 싹트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시작도 위기도 부활도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난다. 나는 이 사실을 세대에게 남기고 싶었다. 얼굴이 곧 철학이고 얼굴이 곧 신뢰이며 얼굴이 곧 미래다. 기업은 기술로 성장할 수 있어도 지속되는 것은 사람의 얼굴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얼굴이 책임을 품었는지, 따뜻함을 담고 있는지,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지,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얼굴은 매일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당신의 기업을 결정하고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게 증명했다. 사람의 얼굴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한 시대가 시작되고 한 기업이 세워지고 한 운명이 열린다. 사람을 평생 보아오면서 내가 배운 마지막 진리는 이것이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을 품고 있고 그 얼굴들이 모여 기업의 모든 미래를 만든다. 나는 경영자로 살았던 세월 동안 수많은 기술 혁신도 보았고 수많은 전략 변화도 경험했으며 수많은 거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기술은 사라지고 전략은 바뀌고 시장은 흔들려도 사람의 얼굴만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본심이다. 얼굴은 말보다 먼저 이야기하고 성과보다 깊게 진실을 드러내며 능력보다 정확하게 미래를 비춘다. 나는 누군가의 얼굴에서 그 사람이 버틸 사람인지 도망칠 사람인지 끝까지 책임질 사람인지 말만 앞세울 사람인지 정직하게 다시 일어날 사람인지 항상 알 수 있었다.
그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을 믿어온 경험에서 생겨났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믿어본 사람만이 사람을 꿰뚫어 본다. 기업의 운명은 사람의 얼굴 위에 세워진다. 삼성의 성공은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기술은 도구였을 뿐이다. 삼성을 만든 것은 초창기에 가난을 버티던 직원들의 얼굴, 눈빛 속에 책임이 담긴 관리자들의 얼굴,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던 연구원들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내 부모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들이 삼성에 초석을 놓았고, 그 얼굴들이 삼성을 견디게 했고, 그 얼굴들이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리더의 얼굴은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젊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당신의 얼굴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조직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리더의 얼굴이 흔들리면 직원은 방향을 잃는다. 리더의 얼굴이 차가우면 조직은 다친다. 리더의 얼굴이 지치면 팀은 무너진다. 그러나 리더의 얼굴이 단단하면 조직은 안심하고, 리더의 얼굴이 따뜻하면 사람은 버티고, 리더의 얼굴이 결심을 품으면 기업은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증명한 경영의 철학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의 얼굴은 운명이다. 기업의 얼굴은 미래다. 그리고 그 얼굴은 매일 만들어진다. 책상 앞에서의 태도, 혼자 있을 때의 결정, 조용한 순간의 책임, 남을 대하는 마음, 이 모든 선택이 모여 결국 얼굴이 되고 그 얼굴이 길을 만든다. 아버지는 단 한 번의 스침에서 어머니의 미래를 읽어냈고, 나는 수천 번의 스침에서 사람들의 진심을 읽어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확신한다. 얼굴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기업이 살아나며, 얼굴이 살아있으면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다. 기업의 역사도 한 사람의 인생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기결된다. 사람이 곧 운명이고 그 운명은 얼굴에서 시작된다.